네, 안녕하세요. 지잉글리시 폴쌤입니다. 처음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등학교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고1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지잉글리시라는 영어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은 안산에서는 이제 송호고 그리고 고잔고, 성안고, 안산고 학생들이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꼭 여기 안산에 있는 이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현재 고1 학생들이죠. 그리고 고1 학생들, 그리고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고1에게 적용이 되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 첫 시험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첫 시험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 성적이 고3 끝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첫 시험이 여러분들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냐라는 건데요. 1번 첫 번째 본론으로 빨리빨리 들어갈게요. 중학교 시험처럼 본문만 외워서는 안 된다. 네. 이거예요. 본문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 성향은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낸다거나 아니면 큰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소위 뭐 이런 거 있죠. 대화문이라든지 리슨 앤 스픽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본문만 어느 정도 외워도 소위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간다. 이런 말이 통하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 시험인데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교재를 암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시험을 보시면요. 제 말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본문 암기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본문의 내용과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암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하셔야 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약간 기계식으로 그냥 외우셨던 학생들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잘 알고 흐름을 잘 알아야 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두 번째로는 워크북을 이용하세요. 자, 워크북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워크북이라는 게 본문을 숙지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연습하는 그 문제집 같은 걸 워크북이라고 하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학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거 아실 거예요. 뭐냐면 뭐 한글을 좀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영어를 뭐 한글말로 번역한다든지 그리고 뭐 주요 문장들의 뭐 문법 뭐 괄호 넣기 뭐 선택형 문제들 있죠. 이 정도까지 그리고 뭐 글의 순서대로 잘 이제 맞는 거 이런 것들까지 하는 게 워크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워크북 스타일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워크북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예요. 일반적으로 유료 문제집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거나 네이버 카페를 보시면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 출판사를 검색하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학원을 안 다니시는 경우 뭐 친구들끼리 조금 이렇게 분할을 해서 나누어서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셔도 되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고 만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요게 이걸 학생들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 다양한 문제들 풀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좀 뭐랄까 스텝 바이 스텝이 되는 거예요. 단계적으로요. 자, 그다음 한번 또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일단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 이건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라면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는 모의고사라는 게 없었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처럼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만들어진 게 모의고사인데요. 자, 모의고사의 유형을 일단 좀 알아야겠죠. 모의고사의 유형들은 일단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주제 제목, 그리고 요지 주장, 그 다음에 목적, 글의 목적, 그 다음에 심경, 분위기,
그래 화자가 어떤 형태로 어떤 감정으로 말하는 것 같냐, 분위기가 어떠냐 이런 거, 내용 일치, 그리고 불일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다음 도표 문제, 실용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칭 추론.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이 뭐 누구냐, 뭐 다른 사람 누구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빈칸 문제. 빈칸 문제는 유형이 좀 많아요. 단어, 짧은 어구, 그다음에 긴 어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에 빈칸이 단어로 들어가는 거, 짧은 단어로 들어가는 거, 어구로 들어가는 거, 긴 어구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결 어구, 연결어나 구를 넣는 거. 또 하나는 무관한 문장 찾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장 삽입 문제도 있죠. 문장 삽입 문제도 있고, 또 글의 순서 배열 A, B, C, D 이런 것들 이제 순서 배열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 이게 뭐냐면 긴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가지고 이제 한 줄로 요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법 문제, 문법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단어에 알맞은 단어가 알맞지 않은 거 뭐 이런 거, 장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모의고사의 총 문제 유형이에요. 제가 모의고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2020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문제집입니다. 그럼 듣기 평가가 이제 17번까지 있고 18번부터 있죠. 18번부터가 이제 글의 목적 이런 게 문제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경 변화, 아이가 말하는 그 심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뭐 필자가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의미하는 거, 주제 문제, 그리고 또 글의 제목 문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나열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EBS 들어가시면 그 EBS I일 거예요. EBS I.co.kr인가 여기 들어가시면 그러한 문제들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모의고사를 한번 다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입시 정보, 여기 이제 나의 기출 문제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파일을 그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들을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모의고사 문제나 다른 문제집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 접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모두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응용을 하실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질문 하나가 이런 거예요. 쌤, 왜 있잖아요. 고1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쌤,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문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위에 말씀드린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들을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어떤 학교든 요즘은 다 문제가 어느 학교든 그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 다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유형을 익숙해지셔야 본문을 아무리 외워도 좀 못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유형을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만들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요거까지 가면 진짜 좋아요. 자, 일단 변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자, 아까 3번 내용에서 제가 이거 모의고사 유형이죠. 다양한 유형의 문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는데 그럼 변형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그 모의고사 그 문제를 나름 변형해서 나온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문은 같아요. 같은 질문인데 뭐 기존의 문제가 주제 찾기 문제였다면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주제 찾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 뭐 내용 불일치, 일치 문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뭐 순서 문제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변형 문제라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응용해서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 자체나 그 문제 자체가 똑같이 나오진 않고요. 주제 문제라면 내용 불일치로 바뀔 수도 있고 순서 문제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응용을 해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고등학교 지필고사의 핵심입니다. 학교마다 시험 범위가 다르지만 최고 제가 많이 그 시험 범위 한 시험에 들어가 본 적이 어떤 거냐면 교과서 두 권을 학교도 있었어요. 거기에 부교재 하나 들어가고요. 모의고사 이제 뭐 몇 년 몇 월 거 모의고사 들어간다. 문제 이렇게 알려줘요. 20번, 2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의 그 시험 범위가 제일 많았는데요. 아무튼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떤 뭐 지문이든 간에 교과서건 부교재건 모의고사건 간에 그 지문들을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로 바꿔보는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다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좀 감이 올 거예요. 아,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고등학교 그 지필고사 형식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도 봐야 되고 예상도 해보고 만들어도 본다면 진짜 상위권에 랭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가능해요. 상위권이요. 자,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학교 있죠. 학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기출 문제를 파악해 보면 학교마다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는 그 성향이나 이런 거 스타일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주로 좋아하시는지, 어떤 문제를 많이 내는지 학교마다 그게 조금 달라요. 선생님들 스타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법 문제를 좋아하시는 학교도 있고요.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아예 그냥 수능형으로 쫙 돌리는 학교도 있고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한번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 지문들에 응용해 보시고 그 시험 문제를 한번 예측해 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작업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작업이 제가 그 고등학교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다 유료긴 해요, 사실. 유료긴 한데 학교마다 시험 문제를 제공해 주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 뭐 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건 지우고 학생들 중에 학생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거는 워크북을 통해서 지문 이해나 숙지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다시 지문을 계속 봐야 돼요.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생을 해야 되고 삽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워크북 지문 이해를 정말 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등학교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고1 학생분들을 위한 첫 중간고사 대비법 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학원이라는 곳은 정해진 고등학교 기간이죠. 이 3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능한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기 위해 다니는 곳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는 학원에서 만족을 하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기존에 다니는 학원을 굳이 나오면서까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과목을 떠나서 각 과목 학원의 선생님을 3년 동안 함께 의지하면서 러닝메이트처럼 같이 함께 달려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수가 잘 나왔어요. 점수가 잘 나와서 혼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독립을 했는데 시험을 보면서 의지할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는 학생들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그냥 쭉 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굳이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좀 멘탈이 좀 강한 분도 있어요. 아니면 자율적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굳이 학원을 다니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사용할 필요 또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각자 상황에 맞게 위에 공유한 내용들을 한번 잘 사용하셔가지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도 좀 잘 나오고 또 대학교도 갈 수 있으면서 또 좋은 추억들도 친구들하고 잘 쌓는 좀 고등학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 영어 공부하는 게 어렵거나 힘든 학생들이 있다면 뭐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학원 등록하는 거 상관없이 각 학생들에게 필요한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좀 자극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유용한 정보와 영어 표현으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on the next video, you guys. Bye bye.